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화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에 대해서 아마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많이 매매를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화신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화신이 왜 이렇게까지 현대기아차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야,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바닥에서 진행이 되고 있나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들이 뭐 오늘 뭐 주가가 상승을 해서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확실히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에 대한 개선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풀리는 좀 해빙기에 들어선 시그널들이 좀 나와서 화신을 그동안에 약간은 좀 에이,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진짜 집 나간 며느리가 다시 돌아오듯이 좀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게 오늘이 아닌가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신이 가지고 있는 뭐 강점들 그리고 약점들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현재 상황들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화신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현대기아차가 진출해 있는 모든 지역에 같이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화신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화신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 쪽으로는 이제 브라질 쪽이 있고 중국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신의 지역별 매출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한국이 당연히 많죠. 예, 한국 당연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예, 그러니까 이 두 지역이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데 이 화신 한국 화신하고 이제 미국 화신이 이 매출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YOY 기준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 가깝게 한 19% 정도 감소가 됐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0%가량 YOY 기준으로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웠던 부분들은 이제 인도 쪽에서에 대한 매출 비중이 조금 증가가 됐다는 거. YOY 기준으로 한 플러스 5% 정도 매출액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뭐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니까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중국도 한 26% 정도 YOY 기준으로 매출액이 좀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지역에서 매출액은 좀 늘어나고는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매출 부진이 반영이 되면서 다소 현대기아차의 주가 방향성들과는 좀 사뭇 다르게 움직여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영업이익은 괜찮았거든요. 영업이익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괜찮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원가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원재료의 가격이 하락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영업이익의 부분에, 그러니까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훼손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과연 이제 2분기서부터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스토리들을 우리가 써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향후 화신의 주가 방향성이 좀 그려지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2분기서부터입니다. 현대기아차의 미국 공장과 한국 내 생산량이 회복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현대차, 산타페 하이브리드 생산, 그 다음에 기아의 EV9이 생산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브라질 공장도 동시에 가동률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화신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뭐 소폭이나마 우상의 패턴들을 만들어주고 2024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서부터는 좀 큰 폭의 성장세가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화신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이 사실은 이 배터리팩 케이스거든요. 이 배터리팩 케이스 자체가 납품이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지연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미국 내의 매출 비중 자체가 확 줄어들어 버린 거거든요. 근데 현대차 캐스퍼 이게 2024년도 그러니까 캐스퍼 EV죠. 캐스퍼 EV가 2024년도 7월 출시 예정입니다. 아마
여러 컨텐츠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스퍼 EV에 대한 이제 컨텐츠들이 아마 되게 많이 쏟아질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 케이스를 이 화신이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아의 EV4입니다. 이게 2025년도 하반기 출시 예정이니까 뭐 물론 이제 지금 EV3가 나와가지고 공전에 히트를 칠 수 있냐 없냐 이거 아직 뭐 데이터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에 대한 관심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는 거. 그럼 자연스럽게 EV3의 뭐 히트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EV4 역시도 나름의 이제 기본 수치는 좀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EV4에 이 배터리팩 케이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의 매출액의 정상화는 생각보다 되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6월달 정도니까 왜 지금 바닥에서 바닥에 있었던 주가 자체가 다중바닥을 확인을 하고 갑작스럽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탁 튀어 올라오는 것들이 대략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1분기 실적이 뭐 나름대로 선방은 하긴 했어요. 근데 시장의 눈높이를 맞춰주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는 뭐 확실히 앞으로의 미래의 성장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너희들이 돈을 벌 거야 뭐 이런 쪽으로 시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충족을 못 시켜준 거죠, 투자자들의.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그런대로 이 정도까지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의 주가 하락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 2분기 실적서부터는 오히려 기저효과가 충분히 좀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요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제 전기차의 배터리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기아의 픽업 트럭, 그리고 PBV 쇄신 납품 요 정도까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는 저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실적에 대한 저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뭐 기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 100% 신뢰하면서 분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만원대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좀 탄탄한 저가 매수세, 그러니까 지지력, 하방 견지 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오늘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그동안에 좀 이렇게 밀집이 돼 있었던 이평 자체를 강하게 좀 돌파를 시켰습니다. 뭐 물론 이제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이 윗꼬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동안 물려 있었던,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하락을 하면서 쌓여 있었던 매물대의 손바뀜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기관들도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 그 투신 쪽 물량들도 동반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수급 부분들을 뭐 우리가 100% 신뢰를 하면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메이저가 그동안에 좀 등한시했었던 이 화신이라는 기업 자체에 대량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거래량을 유발을 시켰고 그리고 바닥에서의 반등 시그널들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추가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면서 이 화신의 주가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또 새로운 재미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화신에 대한 1분기 실적이 왜 안 좋았는지 그리고 화신의 그러니까 6월 달이면 이제 끝나잖아요. 2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향후 1분기 실적이 다소 좀 실망스러웠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 실적도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시장에서 반등에 대한 이제 저점이야 라고 인식을 하게 시작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오히려 바닥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지금 내포하고 있다, 내재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화신 뭐 다들 관심들이 되게 많으셨을 거고요. 야 이거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라고 반갑게 보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뭐 짤막하게 사실적인 부분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좀 약간 좀 접목시켜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게 되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신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기업들이 좀 있으면 발빠르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콘텐츠가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